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TV 김지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국민연금을 해봤죠. 이번에는 이제 국민연금에 이어서 그 4대 은행들의 은퇴 설계, 셀프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비교해 보고 저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그 은퇴지갑 시리즈의 기본편의 그 마지막 영상으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연금의 은퇴설계 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민연금의 은퇴설계 시스템은 실제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변형된 그런 형태의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입력이 돼 있고 분석이 돼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마치 뭐 되게 뷔페처럼 많이 돼 있지만 정작 또 딱히 먹을 만한 건 별로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 손도 봐야 되고 좀 마사지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은퇴 설계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좀 더 직관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쉽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들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은행들의 은퇴설계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은 저번에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기준이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은퇴 설계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을 좀 더 이제 4대 은행에서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필요 자금이 뭐 실제로 나중에 쓸 것과 얼마나 그 근사하게 그걸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 부분 쪽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향후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굴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은퇴 설계에 어떻게 좀 녹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현금 흐름이라든가 자금의 과부족, 위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결과가 진단 결과가 나오는지 뭐 아니면은 뭐 번잡스럽게 많이 집어넣는데 막상 나오는 거는 뭐 쥐꼬리만한 정보밖에 없고 별 도움이 안 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처음에 은퇴 설계를 하게 되면 안 맞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 처음서부터 필요 자금이나 그 준비된 자금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끝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지가 사실 은퇴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툴은 여러 가지를 제대로 제공해 주는지 정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제안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부분 쪽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서 보려 그러면 어떤 고객 편의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지 이걸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4대 은행은 지금 그 영문자 순서대로 봐서 지금 H은행, K은행, S은행, W은행 이렇게 지금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의 전문가들이 고객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무설계 시스템이나 은퇴 설계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또 그것의 비교는 사실 우리가 할 필요 없죠. 저희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비교는 고객한테 제공하는 셀프 은퇴 설계 시스템에 한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것이 전체 은행의 어떤 재무 설계라든가 상담 체계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자금입니다. 필요자금은 금액뿐만 아니라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자금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보면 사실은 필요자금에 대한 것은 고객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돼 있어요. 단지 좀 차이를 놓고 보면 제가 여기서
1, 2, 3, 4 숫자를 매긴 것은 1번이 제일 낫다. 2번이 그 다음이고 3번, 4번 이렇게 좀 괜찮은 순서대로 썼습니다. 괜찮은 순서라는 것은 좀 필요한 어떤 기능이 좀 더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뭐냐면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 작은 부분들 쪽을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추정해서 넣기에 아주 좋은 부분 쪽으로 돼 있는 것들은 딱히 없어요. 셀프로 주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고, 좀 그 H은행을 지금 3으로 넣은 이유는 H은행은 은퇴생활비를 넣는데 어떤 부분 쪽이 좀 단점이냐면 은퇴생활비가 내가 은퇴한 55세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는 단계적으로 줄이는데 H은행 같은 경우 80세 이후에만 얼마를 줄일 수 있다. 이제 몇 프로 줄인다. 이렇게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좀 약간 짧다라는 어떤 정도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준비 자금을 어떤 식으로 넣게 하느냐라는데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아주 커요. 지금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H은행 같은 경우는 연금 자산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연금 자산, 금융 자산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넣는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뒤에 세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은행의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연금 부분 쪽은 공적연금 부분 쪽에 지금 그 들어가는 거, 본인과 배우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퇴직연금도 DBDC하고 퇴직연금 IRP를 구분해서 넣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부분 쪽도 따로 들어가서 들 수 있고, 여기에 주택연금 부분까지 포함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퇴 때에 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라든가 어떤 수령액이라든가 심지어는 퇴직연금의 기대 수익률까지 여기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셀프 시스템 치고는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은행에서는 연금 이외의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넣게 돼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넣는 방식이 이렇게 예금, 주식, 채권, 대안에 비중이 들어가고 전체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금액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게 돼 있고 그래서 자산을 좀 세분화시켜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이제 소득 부분 쪽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뭐 은퇴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소득이 뭐 금융소득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산 부분도 현재 가치하고 거기에 그 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임대소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에 대한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또 투자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도 은퇴 전후를 비교해서 넣고 있지요.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가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수익률이 들어가서 수익률의 개념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자산이 연금과 다른 금융자산,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포함한 다른 자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 쪽은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자산, 금융자산이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대출이 거의 고려가 안 돼 있어요. 대출이 금융자산이랑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틀린 건데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 다음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정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든지 아니면 넣어도 간단하게만 뭐 넣을 수가 있게 돼 있고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셀프 은퇴 설계니까 고객이 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이제 H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필요자금하고 준비자금을 넣은 다음에 그러면 결과가 그럼 뭐가 나오느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 H은행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넣는 거에 비해서 은퇴 자금의 어떤 부분이 갭이 이제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현금 흐름 부분들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년 들어오고 나가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들어오는 시기하고 나가는 시기가 틀리니까. 그 다음 이제 운용 위험에 대한 평가, 운용 투자 상품 위험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모든 은행이 다 없어요. 지금 셀프 시스템에서는. 이거는 아마 지금 본체 시스템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1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2등, 3등 이렇게 돼 있는데 K은행 부분 쪽은 또 더 단순하고 그나마 S은행하고 W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풋 대비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은퇴자금의 갭을 좀 항목별로 정리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소득으로 연금으로 돼 있는 거 이외의 자산이 지금 은퇴 소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S은행은 은퇴 자산을 전체 기간 동안 연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하고 그 수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W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남아있는 은퇴 자산이라고 정한 것들을 실제로 팔고 안 팔고와 상관없이 그 자산을 부족한 은퇴 필요 자금 쓰는데 소진돼서 계속 까지도록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지막에 다 소진되는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낫다는 거죠. H은행이나 K은행보다는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은퇴 자금을 쓰더라도 언제부터 이제 소진이 되는지 은퇴 자금이 언제 정도에는 이제 자산을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정을 할 수 있죠. 그걸 표시해 주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조정 과정입니다. 조정 과정도 마찬가지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H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조정 과정이 그 뒤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갈 필요 없이 거기서 은퇴 시기를 더 늦춘다든지 그 다음에 필요 자금을 좀 줄인다든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부동산 자산 추가 자금, 연금 자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현재 준비율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은퇴 필요한 돈의 반밖에 49%밖에 안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건데 이걸 조정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필요 자금을 은퇴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추가 의료비, 상속 재산 이렇게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적용을 해서 그러면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자금으로 그러면 은퇴 자금이 부족하면 돈을 더 저축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다른 데 어디서 사실 빼놓은 게 있었었는데 그걸 다시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시기라든가 어떤 연금의 수익률, 연금의 투자 형태 이런 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부분 쪽에서 주택연금을 받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인다든지 주택연금을 주택을 다운사이징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집어넣게 되게 되면은 은퇴 준비가 이제 이렇게 조정 전과 후가 이제 이렇게 개선이 돼서 변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 결과가 세부적으로 나오고 자금 흐름도 그 다음에 이것이 100%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 배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 과정이 상당히 풍부하게 돼 있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K은행이나 S은행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필요자금이나 준비자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조정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끝에까지 와봐야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되게 번거로워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고 W은행은 이나마도 잘 안 돼서 한번 했던 게 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필요한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지 않을 것조차도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쪽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제안을 놓고 보면 이 제안에 있어서도 H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 배분 투자 상품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끝에 가서 세제 상품이나 단일 상품,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천이 되는데 이런 걸 추천되기 이전에 이 H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산 배분 제한이라든가 100%를 위한 설계라든가 자금 흐름 개선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프린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최종 제한이라든가 어떤 이 은퇴설계 시스템을 반복해서 쓰는 어떤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H은행이 좀 나요. 근데 아직 이것이 왜 1이라는 숫자를 못 드렸느냐 하면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H은행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들어가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범용성으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은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지만 H은행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조차도 들어가서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것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다른 부분들, 지금 K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제한이 연금 상품인 걸로 좀 제한적으로 연금 상품만 제한하더라고요. 저장이라는 것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K은행이나 S은행이나 W은행은 그 고객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은퇴 설계 해본 게 남아 있는 거죠. 저장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나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걸 정리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S은행 같은 경우에는 추천 상품을 단순하게 이제 나열을 몇 개 한 상태인데 S은행 같은 경우는 보고서나 프린트가 없어요. 결국 뭐냐면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를 눈으로만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록만 남아있는 어떤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W은행 같은 경우에는 추천 상품을 어떤 위험 성향에 따라서 구분은 좀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위험 성향을 좀 고려했다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세부적인 건 아니고 되게 단순하긴 합니다. 결과 보고서도 2페이지로 되게 단촐해요. 사실은 결과 보고서로 이렇게 큰 임플리케이션을 얻기는 이제 쉽지가 않고 저장이나 프린트가 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고객 서비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겁니다. S은행, W은행 쪽은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나마 H은행 쪽이 최종 제한 부분 쪽도 좀 고객을 배려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은행을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보면 필요자금은 뭐 H은행보다는 나머지 은행이 조금 낫다. 이건데 이 필요자금 부분 쪽에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준비자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H은행 쪽이 훨씬 자세하게 들어가 있게 돼 있고 세부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할 수 있거나 조정해 볼 수 있는 사안이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점검 결과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좀 현금 흐름 부분이 H은행이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S은행이나 W은행 부분 쪽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는 거고, 조정 과정은 또 상대적으로 H은행이 이제 압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툴이 명확히 있다. 다른 데는 이제 그게 없고, 그 다음 최종 제한 부분 쪽도 이쪽이 낫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들어갈 때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고도 그렇고, 은퇴 설계를 실제로 해볼 때 구체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그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체크해 볼 사안 중에서 은퇴 설계를 셀프로 해보는 것 관련돼서는 H은행 거를 써보는 게 되게 유용하다는 판단이 돼요. 저도 지금 뭐 S은행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K은행에서 경영자문위원을 하면서 지금 은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문도 했지만, 좀 이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H은행이 아마 좀 자산 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몇 번 해보면 노하우가 좀 생겨서 국민은행 것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국민은행을 보여드렸지만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좀 어렵지 않나? 복잡하고 이게 뭔 소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냥 가장 범용성으로 쉬운 H은행 거부터 해보는 게 더 재밌으실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노트에 이 은퇴 설계 프린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H은행에 6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본인이 입력했던 내용들을 다 메모를 해놔서 적어 놓으시면 다음번에 하실 때 뭐 입력이 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은 이거를 시뮬레이션도 이제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에서 나왔던 결과로 참고로 이렇게 그것도 적어 놓고 이러면서 나만의 은퇴 설계 노트북 같은 거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시면 돼요. 노트 하나 간단한 거 애들 쓰는 거 거기다가 은퇴 설계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거기다 다 그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면은 그 유용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퇴 설계 부분 쪽을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시면 실제로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투자할 상품 보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이제 실행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저희가 한번 액션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